자, 일부에는 흔히 동물성 생산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자, 1류에서부터 5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품목 분류가 된다. 자, 1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2류, 운명하시게 되면 2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류에 해당하는 것들 대부분은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식용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류 같은 경우에는 가공도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16류와의 가공도 비교, 요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3류 같은 경우에는 억압연수라고 해서 뭐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수생, 무척주 동물, 뭐 어류는 생선들이니까 다들 아실 것 같고,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가 딱딱한 것들 있죠. 뭐 게라든지 뭐 가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갑각류가 되고,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징어, 그 다음에 뭐 문어, 그 다음에 조개류들 있죠. 그 다음에 굴, 하다못해 3류의 품목 분류가 되는 연체동물 중에 달팽이도 있습니다. 달팽이. 그 다음에 수생 무척주 동물 같은 경우에는 멍게라든지 뭐 해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갑각류하고 연체동물하고 수생 무척주 동물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례형 문제로 나오기가 딱 좋기 때문에 걔네들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3류도 마찬가지로 이 16류와의 가공도를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2류 또는 3류, 그 다음에 16류, 얘네들의 가공도를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4류 같은 경우에는 3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살아계시든 돌아계시든 억압연수라고 했을 때는 3류에서 정해놓은 가공도 범위 아니라면 3류에서 안 벗어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4류 같은 경우에는 낙농품, 그 다음에 새알. 낙농품 같은 경우에는 4류 0401에서부터 0406까지를 의미하고, 새알이라고 했을 때는 0407, 그 다음에 0408, 그 다음에 천연꿀 같은 경우에는 0409, 그 다음에 0410, 이렇게 10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 낙농품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그냥 4류를 통째로 다 써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요 낙농품에 해당하는 0401에서부터 0406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관련된 주규정이 사실은 주 1에서부터 주 4까지 다예요. 따지고 보면 주 1 같은 경우에는 밀크 정의잖아요. 주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터, 데어리 스프레드, 그 다음에 주 3 같은 경우에는 치즈, 그 다음에 주 4 같은 경우에는 제외 물품인데, 거기 나와 있는 제외 물품도 사실은 밀크에서부터 얻은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4류에서 제외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4류 우리 기출문제 낙농품 관련해서 문제를 살펴볼 텐데요. 뭘 적어야 되는지 대충 감은 잡았습니다. 0401에서부터 0406호의 용어, 그 다음에 주 1에서부터 주 4까지 10점짜리였었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적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식으로 그 주규정 안에서 호의 용어는 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주규정 중에서 우선순위를 좀 뭘로 둬볼까 하는 것도 우리가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류, 3류, 4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식용 주로. 자, 5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는 동물성 생산품인데, 얘네들은 주로 비식용. 자, 그 다음에 2부입니다. 2부에서 보면 식물성 생산품이 6류에서부터 14류까지 품목 분류가 되는데, 뭐 2부에서 단연 중요한 친구들은 7류하고 8류가 되겠죠. 7류하고 8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해서 2부 내에서 꽤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2부도 마찬가지로 가공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7류하고 8류와 비교할 수 있는 가공도는 주로 20류가 되겠죠. 자, 20류의 지금 표지를 보면 채소, 이게 7류죠. 그 다음에 과실 견과류, 이게 8류잖아요. 얘네들을 재료로 해서 만든 조제품들이 20류의 품목 분류가 되니까
얘네들 사이에 가공도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호의 용어라든지 주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칠류 같은 경우에는 채소, 뿌리 괴경, 뿌리 괴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뿌리를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고구마, 칡뿌리, 매니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고 야자의 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 괴경 쪽에 이제 해당되는 얘들이 되겠죠. 주로 07, 1, 4에 해당하는 친구들. 자, 그다음에 판류에는 먹을 수 있는 과실, 그 다음에 견과류들, 하다못해 껍데기들까지도 분류가 된다. 그 다음에 구류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규정들이 있죠. 특히나 요 향신료와 관련해 가지고 자, 구류에서 향신료는 0904에서부터 0910까지 품목 분류가 되고, 자, 구류에서 가장 중요한 주규정은 향신료 혼합물 분류 규정이었었습니다. 향신료들이 충분히 섞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향신료들이 섞였을 때 어떻게 품목 분류해야 되는지 구류주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심류 같은 경우에는 심류 자체만으로 좀 중요하다라기보단 연관성이 좀 있죠. 특히나 심류, 이 곡물 가지고 가루를 빠는 공업을 우리가 흔히 제분공업이라고 하고, 곡물 가지고 제분공업 생산품을 만들면 11류에 주로 품목 분류가 되죠. 자, 근데 11류에 품목 분류가 되는 제분공업 생산품 중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1105하고 1106. 자, 1105는 뭐의 가루였었나요? 감자 가루였었습니다. 자, 1106 같은 경우 건조한 채두류의 가루들이었어요. 제가 왜 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얘네들은 감자 주로 칠류에서 왔겠죠. 그 다음에 1106 같은 경우도 건조한 채두류도 칠류에 품목 분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품목 분류가 되는 친구들은 주로 십류에서 왔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칠류에서 건너뛴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히 물어보겠죠. 실제로 요 감자 관련해 가지고는 감자의 가루가 1105임에도 불구하고 7류에 해당하는 0712를 쓴다든지 이런 오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11류 안에 호들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류 같은 경우에는 체유에 적합한 종자와 가실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기름 짜는 종자, 씨앗입니다. 씨앗도 11류에 품목 분류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을 짜기에 적합한 과실, 열매들, 이것도 12류에 품목 분류가 가능하고, 12류에서 조금 자주 내는 4단위호는 1211입니다. 1211 같은 경우에는 향의 살살이라고 해가지고 향료용, 의약용, 살균용, 살충용 식물과 그 부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211의 가공도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심지어는 가루도 1211에 품목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 1211에 품목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각종 삶들 있죠. 각종 삶들. 삶들 많잖아요. 인삼, 그 다음에 백삼, 장내삼, 그 다음에 홍삼. 자, 이런 각종의 삶들이 이제 1211에 품목 분류가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인삼이라고 했을 때는 신선한 인삼도 1211. 자, 인삼 가지고 가루를 냈습니다. 그것도 1211. 자, 요거는 특히 자주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